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리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보내셨을까요? 날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너무나도 추웠는데요. 우리 증시도 좀 얼어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시장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밤에 미증시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이 미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이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알 수가 없는 장이었는데요. 이 오는 29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 조기 폐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폐장을 하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이 노동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지표는 견조하게 나타났는데요. 시장은 다음 달 연준이 스몰컷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확인을 해보자면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속도에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천천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신중한 통화 완화 방침이 확인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12월에 있을 FOMC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좀 시장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은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97,000달러 선까지 오르기는 했는데요. 다시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하단에 있는 알트코인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 상승세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최대 변수는 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 투자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혼재하는 그러한 최근의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HBM 판매를 통제를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좀 관련된 이 투자자들의 걱정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HBM3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요. HBM2의 경우에는 좀 저사양 쪽으로 일부를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또 오늘 날씨가 영하권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추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증시도 좀 얼어붙은 모습이 나타나고 국내 증시도 얼어붙어서 앞으로 12월에는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산타랠리는 과연 오게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은 아나운서는 오늘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 뉴욕 증시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은 오늘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봤는데요. 앞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갑의 열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졌습니다. 더딘 경기 회복세에 국내 증시 연말 랠리가 기대가 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오른 테마 찾기도 좀 어렵고 했잖아요. 자, 네. 그런데 오늘 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올랐던 테마,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더딘 경기 회복세지만 그래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AI 대장주로 뽑히는 네이버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주가는 이달 들어 20% 상승했습니다. 20만 원을 회복했는데요. 이는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 대비 수익률은 22%포인트에 달하는데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지난달 말 42.8%에서 46%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7,800억 원 정도 규모에 달하고요. 기관 투자자도 2천억 원 가까운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실적 안정성만으로는 주가 상승이 어렵고 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통한 신규 트래픽 발생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이 올해 클립과 홈피드 효과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 커머스도 시장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 3, 4분기 회복 중인데다가 영업이익도 안정적인 5천억대에 진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시장은 이 네이버가 검색, 플레이스, 콘텐츠, 쇼핑 등의 이 AI를 활용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지난해 광고 실적이 부진한 요인이었던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숏폼 동영상을 강화하고 이 성과형 광고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성장률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AI를 활용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김진구 키움증권연구원은 AI 광고 기반 실시간 자동 솔루션을 추가하면 광고 효율성이 좋아질 것 이렇게 말하면서 광고 대행사 기능 내재화로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커머스 분야에서는 상반기 AI 기반 쇼핑 어플리케이션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걸 별도적으로 출시를 해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내비게이터로 이 상품 검색의 시간과 속도를 줄여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다 중국 직구에 대한 위협이 낮아지면서 이 커머스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감소를 했습니다. 성과 창출이 이렇게 내년부터 가시화된다면 그동안 받아왔던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실 것은 이 웹툰 분야 또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증가율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2분기 웹툰 매출액 성장률은 3.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11.6%로 상승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네이버 주가 하락 요인이었던 이 부진한 매출 증가율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한 데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수익화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비용 통제로 이익 개선을 하면서 저평가됐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SK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네이버 수익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네이버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이버의 전 거래일 종가는 20만 4,500원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98% 상승한 20만 6,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네이버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프도 함께 보셨지만 지금 우상향 그리는 곡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20%나 뛰었기 때문에 네이버 앞으로 좀 주가에 이런 흐름이 좋지 않을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 아나운서는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LK 삼양을 들고 왔습니다. 요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계 렌즈가 정말 중요하죠. 렌즈의 성능에 따라서 연구 결과도, 분석 결과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LK 삼양이 최근 소형 인공위성의 비전 검출기에 사용하는 렌즈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 이 렌즈를 B2B로 납품하면서 인공위성용 광학 모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전해왔는데요. LK 삼양은 올해 상반기에 국내 위성 탑재제 개발 업체인 텔레픽스와 협업해 심우주 항법용 4세대 별 추적기에 공동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드론 전용 AF 렌즈 ODM 개발도 라인업을 2개로 확대해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 오늘도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LK 삼양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MB 렌즈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텔레센트리 렌즈군에 대해 라인업을 추가하기 위해 기술 및 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형 광각 적외선 렌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적외선 영역의 렌즈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우주항공 관련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형 인공위성용 비전 검출기에 사용되는 렌즈 시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의뢰받아서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국내 인공위성 관련 전문 기업과의 협업으로 인공위성용 별 추적기에 광학계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K 삼양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 교환 렌즈를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렌즈를 설계부터 가공, 조립,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광학 전문 업체고요. 1971년 2년 설립 이후에 50여 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전 세계 7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LK 삼양은 인공위성 영상 분석 솔루션 스타트업 텔레픽스와
심우주항법용 차세대별 추적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스페이스 X가 발사하는 위성에 자사 렌즈를 탑재해 우주에서 성능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LK 삼양 오늘 같은 정말 악세장 속에서도 많이 올라줬습니다. 오늘 26.6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LK 삼양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스페이스 X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을 했거든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올랐던 테마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우주항공 쪽 조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와 엮이는 쪽이 그나마 좀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LK 삼양 오늘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정말 이슈가 없고 오늘 거래대금도 없어서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중국발 소식이 뭐냐면요. 이 생리대 파동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위생용품 관련주가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마스크주에서도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백일해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등 호흡기 감염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치면서 이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영향을 받았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발 이슈, 생리대 품질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국내 생리대 제조자인 깨끗한 나라와 모나리자 등이 강세의 흐름인데요. 이 중국발 생리대 이슈는 지난 26일 중국에서 판매 중인 생리대 10종 전부가 이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길이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니면 위생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일부 업체는 불량솜 또는 이제 담배꽁초 같은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완제품에서는 벌레 알이 나왔다 이런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국산 제품이 안전하고 좋으니까 국산 하는데 아무리 애국심이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 구행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좀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었는데 이번 일로 해서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왠지 알이를 그쵸, 원래 알이 나왔다는 게 아무래도 충격적인데 이제 국내 생리대는 정말 이제 믿고 쓸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레몬이라는 회사에서는 숨쉬는 생리대를 이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 레몬에서는 최초로 이제 숨쉬는 생리대라고 해서 나노 섬유 멤브레인 관련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서 에어퀸 생리대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 확대 기반도 마련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의 주가 흐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렇게 제지주들이 급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국내 제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차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량 구매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레몬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는데요. 오늘 상한가 갔었고요. 14.59% 상승하면서 3,73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생활용품 제지회사 깨끗한 회사는 2024 KIMA 한국산업 주요 기업 평가에서 생활 분야 육아용품 주요 기업에 선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깨끗한 나라 우선주도 오늘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웰크론도 오늘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웰크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음성 공장의 마스크 필터 원단 생산 기술을 활용해서 이 KF94 등급 방역 마스크를 출시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2023년에는 중국 상하이 법인의 지분 100%를 중국 내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웰크론은 3.77% 상승해서 2,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같은 장에서 좀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런 테마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제지라든지 위생용품 쪽으로 완전히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좀 거래대금이 적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경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의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총 46만 277명으로 지난해 41만 2,316명에 비해 약 4만 8천 명, 11.6%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고지 대상은 27만 3천 명, 1가구 1주택자는 12만 8천 명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총 고지 세액은 4,65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8% 증가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세액은 1,168억 원으로 29.1% 증가했고요.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 1천 원 올랐습니다. 저도 다주택자라면 세금을 정말 많이 내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자가 종부세 인원과 세액 증가 이유 어떤 것을 꼽아줬나요? 예,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원인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신규 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다 보니까 또 이런 과세 대상도 계속해서 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좀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 납부 대상자는 54만 8천 명, 세액은 5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달라진 점과 신고와 납부 시에 유의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국세청은 12월 16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소형 신축 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다주택자 중과 배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합산 배제 주택 범위가 공공주택 사업자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 기본 공제 금액은 얼마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1주택자도 특례 신청 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고 납부 사항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홈택스에서는 과세 대상 물건과 세액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3%의 기본 가산세에 더해 1일당 0.02%의 추가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종부세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오늘 12월 16일입니다. 이 기한에 신고와 납부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오래된 일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경기도 중부 지역의 평촌과 삼본이 선도지구로 선정됐는데요. 오랜 기간의 인구 감소와 도시 정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안양, 군포, 의왕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예, 안양, 군포, 의왕시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인구 회복과 도시 재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경기도를 대표하는 서울 인접도시로 성장했지만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와 도시개발 정책로 위상이 크게 낮아졌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한때 62만 명을 웃돌던 인구가 현재는 55만 명까지 줄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60만 명대의 인구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도 인구 감소로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재건축을 계기로 삼본 신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의왕시는 비교적 상황이 낮지만 그린벨트가 도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인구 25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는 13개 구역, 약 3만 5천 가구 규모이며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가, 삼보는 2개 구역에 4,620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재건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정성 논란과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어떠한 얘기인가요? 예, 이번 선도지구 발표 이후 일부 탈락한 지역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했던 분당, 일산 등의 단지들은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비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많은 단지가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비율을 높게 제출했지만 이는 곧 기존 소유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담금이 과도해지면 일부 지역에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개보수를 넘어서 도시의 미래를 꿈꾸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성공적인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또 떠나볼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김세아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럼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요 며칠 한방눈 때문에 다들 출퇴근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시린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드릴 수 있는 힐링 데이트 스팟을 골라왔습니다. 지금 이 날씨에 사실 밖에 나가면 정말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골라왔습니다. 네, 실내라면 어떤 장소 고르셨나요? 네, 바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는 오동숲속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만큼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힐링하면서 온전히 집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럴 때에 찾아가기 좋은 곳입니다. 자연과 책이 어우러져 있어서요. 이름부터 오동숲속 도서관으로 불리는데요. 원래 목재 파수장에 있던 곳을 독서와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록빛 나무 사이에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요. 이 도서관인데 좀 디자인이 남다른 것 같아요. 상도 받았다고 하고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짚어주셨는데요. 무려 서울시 건축상에서 올해 최우수상과 시민공감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1층에 130평 규모로 굉장히 넓기도 한데요. 와, 최우수상에 빛나는 만큼 디자인도 참 따뜻하고 고즈넉함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이 공간을 설계하신 건축가분도 굉장히 남다르십니다. 성북구의 마을 건축가로도 활동 중이신 장운규 건축가께서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셔서 기존의 정형화된 양식 대신에 안산에 있는 지락길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운치 있고 참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동 근린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오동숲속 도서관은 이렇게 창문으로 하늘과 구름 그리고 숲을 보면서 복잡했던 일상이 잠시 일시정지되면서 고요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도서관에 들어서면 나뭇결이 느껴지는 서가와 싱그러운 식물들이 반겨주고요. 층고도 높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확 트인 시야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은은한 나무 향기와 함께 내부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이 구비되어 있어요. 어린이 도서부터 소설, 에세이까지 원하는 책을 고르셔서 마음껏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참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과 함께 오동숲속 도서관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보니까 보통 도서관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러니까요.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휴무일이 있는지 주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휴무일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휴무예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원만한 이제 운영을 위해서 주차 공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이제 오실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번 검색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오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일반서와 아동서를 포함해서 도서가 무려 9,100여 권 넘게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롭게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대출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고 신분증 지참하신 다음에 방문하셔서 회원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한 분당 5건까지 대여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동숲속 도서관의 홈페이지 소식란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이게 도서관 체험뿐만 아니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가끔은 강사분 초빙해서요, 작가님을 초빙해서 강의도 하니까요. 한번 소식란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는데요. 너무 도서관인데 이 풍경도 멋지고 여기서 무료로 책도 읽을 수 있고 여기서 좀 바깥 풍경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은데요.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아오셨는지 오늘 힐링 데이트 스파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까지 눈으로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따뜻한 곳에서 힐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힐링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검색을 하다가 오동숲속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가가지고 이 숲속에서 좀 치톤피드의 향을 느끼면서 책을 읽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좀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요. 실제로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감소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우리 앵커님 생각에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감소될 것 같으세요? 6분이요? 늘어나지 않을까? 6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가장 효과가 뭐가 좋을까? 독서랑 음악 감상, 그리고 비디오 게임, 산책 이렇게 나눠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 결과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68%나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유가 책을 읽으면 심박수가 낮아지면서 근육 긴장이 이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해소법으로 음악 감상은 61%, 커피 마시기는 54%, 산책은 42%, 비디오 게임이 21%였는데요. 이게 약간은 비디오 게임을 하면 올라가는 현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요. 책 읽기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인이 바로 뇌과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활자를 읽는 행위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눈으로 글자를 읽으면서 정보를 해석하고 장면을 상상한 다음에 감정이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면서 뇌가 자극이 되는데요. 동시에 마음이 차분하게 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화면과는 다르게 책은 눈의 피로를 좀 덜어주고 더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싶으실 때는 책 한 권과 함께 마음의 쉼표를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책과 숲이 어우러진 공간, 오동숲속 도서관 소개해드렸는데요.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곳에서 데이트 즐기고 싶으실 때, 혹은 온전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집중하고 싶으실 때, 혹은 저처럼 이거 읽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 책이 많이 있으시다면 다가오는 휴일에 오동숲속 도서관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디 갈까? 지금까지 책과 숲이 어우러진 공간 오동숲속 도서관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즘같이 밖이 너무 추울 때는 실내에 가셔가지고 책을 읽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세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도 하고요. 경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시장 어떻게 끝이 날지 함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경제시장은 다양한 변수 속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우리 시장 거래량과 외국인 매매가 제한되면서 양시장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코스피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2496.93에 시작을 해서 전장보다 1.95% 내린 2455.91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 25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2400선에서 머무른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한 주 동안 힘들었는데요. 오늘은 694.24에 시작해 678.19에 마무리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 홀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7,490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5,904억 원, 486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 홀로 매도세 보였는데요. 1,136억 원 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30억 원, 100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는데요. 트럼프 리스크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가 모두 휘청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오늘 모두 하락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2.34% 하락하면서 54,200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0.74% 하락하면서 159,900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0.23%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아는 2.21% 하락하면서 92,900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바이오는 상승하는 추세였는데요. 오늘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5% 하락하면서 97만 5천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0.32% 상승하면서 18만 7천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제약 바이오주가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시총 상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에코프로비엠은 어제까지는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37% 하락하면서 13만 5,200에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5.35% 하락하면서 7만 6,100에 장을 마쳤습니다. 1위 알테오제는 7.44% 하락하면서 28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4위 LCLB는 4거래일째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45% 하락하면서 7만 1,800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국내 최초 척추 손해병변증 치료제 시트렐린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상장기업 11월 브랜드 평가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한 클래시스와 리가켄바이오는 오늘 혼조세 보였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3.92% 하락하면서 95,500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클래시스는 5.97% 하락하면서 46,450의 장을 마쳤습니다. 2차 전지주 엔캠은 4.65% 하락하면서 12만 7,200에 마감을 했습니다. 요새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12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52% 상승한 모습 보이면서 76,40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경제 시황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차분히 재정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의 황유였습니다. 네, 시황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 오늘장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도대체 한국 증시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한국 증시 투자를 좀 위험하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오늘은 좀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95% 하락하면서 2,455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정말 마이너스권 계속해서 장중 내내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저점 라인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2.33%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678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장중 내내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내면서 거의 저점에서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400억 원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486억 원 물량이 크지는 않아서 좀 지수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자금이 좀 흐름이 별로 없고요.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오늘은 작은 악재 하나에도 주가가 쭉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스피든지 코스닥 할 거 없이 모두 다 좀 일제히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같은 장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많이들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올랐던 테마도 찾아보고요. 내렸던 테마 왜 이렇게 내린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은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오늘같이 이렇게 흐린 장에서도 유일하게 계속 연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이 고려아연이 주가가 내년 초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급등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전날까지 해서 최근 3거래일간 21% 넘게 올랐습니다. 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 영풍이 임시주총 개최에 대한 합의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이 지분 경쟁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양측의 지분 매입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 26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기존 17.05%에서 17.18%로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최 회장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까지 해서 주당 100만 원 안팎에서 주식을 사들였고요. 총 26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영풍, MBK 이렇게 MBK 연합은 현재 고려아연 지분을 39.83%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MBK도 꾸준히 물량을 장내 매수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이제 35% 내외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는 5%의 안팎에 놓인 이 열세에 놓이고 있습니다. 또 최 회장 일가가 최대 주주인 영풍 정밀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유 현금을 초과하는 규모로 이제 고려아연 주식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영풍정밀은 전일 이사회를 열어 앞으로 1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입하면 이 고려아연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매수가 완료되면 영풍정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2.11%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데에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분회의 경쟁에 앞서서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최윤범 회장과 영풍, MBK 간의 표대결이 펼쳐지잖아요. 이 주총 소집을 위한 절차를 고려하면 빠르게 내년 1월 중으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망에 힘입어서 고려아연 주가는 이달 20일 이후 5거래일 만에 다시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날 주가 상승은 고려아연이 환화와 배터리 협업을 늘려갈 것이다 이런 점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종가 118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시주총 가시화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악세장 속에서 그래도 이 정도 오른 게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장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유의해서 보셨나요?
네, 오늘 봤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웍스인데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요새 AI가 정말 여기저기 쓰이고 있죠.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고 광고에서도 AI가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작년 8월 31일에 스펙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네이버의 주요 협력사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워 54조 원 규모의 슈퍼 콘텐츠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숏맥스에 AI 기술로 제작한 숏폼 드라마를 공급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숏맥스는 2,000개 이상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숏폼 플랫폼입니다. 현재 249개국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올해 4월 기준 총 조회수 1억 4천만 회, 수익 5천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숏맥스에 공급되는 드라마 콘텐츠는 국내 프로덕션에서 촬영하게 되면서 크라우드웍스는 AI 기술 기반 도구를 활용해 12개국 언어로 자막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제작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크라우드웍스 보셨는데요.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5%대 상승했는데 오늘 장중에 좀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긴 호흡의 영상보다는 좀 짧게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드라마도 이렇게 숏폼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장에서 좀 내린 테마 한번 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올랐던 테마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렸던 테마 비대면 교육주를 한번 봤습니다. 비대면 교육주 왜 이렇게 또 내려갔나라고 해서 봤더니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가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라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옛날에는 우리 종이로 된 교과서를 봤잖아요. 이제는 좀 AI 시대에 맞게 디지털 교과서를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을 하고 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교과서를 보는 건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교육자료로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의무로 이 도서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을 해서 뭐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판사에서 만든 이 교과서 무조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선택을 하는 교과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이와 관련된 주가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 소식이 나오니까요. 개장하자마자 곧바로 좀 떨어졌습니다. 9시 1분에는 VI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비상교육도 역시 9시 2분에 바로 VI가 발동되면서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니 능률, YBM, 넷 이런 종목들이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반짝 테마성 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은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오늘 또 보셨을까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이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바이오주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최근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바이오주들이 이제 하락세였지만 이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바이오 주식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한은이 어제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바이오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바이오주는 신약 개발과 설비 투자에 수년씩 소요되는 만큼 이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신약 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높아져서 성장주인 바이오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바이오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국내 금리가 안정성을 보이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제 금리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바이오주 반등 기대감이 증폭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주요 학회나 컨퍼런스 같은 임상 결과 발표를 통해서 기술 수출 계약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주요 모멘텀이 되는데요.
암 면역 학회 이후에 주요 학회가 마무리되면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이지만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가오면서 이 바이오주 다시 모멘텀을 얻을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유럽, 중국과 다르게 경기 부양 정책이 부진했던 이 상황에서 한은이 깜짝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책 기대감과 경기 회복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4.93% 상승 마감했는데요. 황제조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을 비롯한 의약품 업종이 모두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오늘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어제 휴장하고 오늘은 조기 폐장하는 데다 이 주말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결과 그리고 한국의 11월 수출 발표 등이 대기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도 한산한 거래와 주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다소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대표적인 바이오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에서는 2.50% 다소 하락한 97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추가 관세 발언에 전날 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 이 경기도나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다소 움츠러드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바이오주 내년 1월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래도 올랐던 테마, 내렸던 테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정말 추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내린 눈이 우리의 투심도 함께 얼어붙게 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눈도 녹고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의 추가 관세 발언에 이어서 한은의 금리 인하 이렇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든 모양새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이렇게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도 JYP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JYP의 노래로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얼업 베이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